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의 한 영장류 연구기관에서 일하던 수의사가 심한 발열과 두통, 근육통을 호소하다 숨졌는데 이 수의사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자 중국은 물론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의사는 원숭이 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숨진 수의사의 사례는 중국에서 확인된 첫 번째 원숭이 비 바이러스 인체 감염 사례였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이 어디냐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또다시 중국에서 동물 바이러스에 의한 인간 사망 사례가 나왔다니 뉴스를 접한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와 관련된 동물 실험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중국 연구실 유출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망한 수의사는 올해 53세로 지난 3월 숨진 원숭이 2마리를 해부하면서 메스꺼움과 구토를 느꼈고 이후 심한 발열과 두통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는데요. 원숭이 비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감염된 원숭이에게 물리거나 긁힐 경우 또는 원숭이 세포나 분비물이 점막 등에 튈 경우 전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숭이에게는 큰 해가 없지만 사람이 감염될 경우 70% 정도가 치명적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해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원숭이에 의한 인체 감염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6일 미국 텍사스주 북부 댈러스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댈러스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환자는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후 지난 8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미국 델타 항공 비행기를 타고 애틀랜타를 경유해 9일 미국 댈러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1958년 원숭이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밝혀졌고 지난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첫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주로 아프리카 중서부에서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비행기 여행이 보편화된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지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유난히 동물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스촨성 바중시에 사는 55세 남성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말에도 중국 장쑤성 전장에 거주하는 41세 남성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적이 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조류 간 전파만 가능하고 인체 감염은 극히 드문 일인데 중국에서는 유난히 이런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으니 코로나 기원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탈리아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젊은 여성이 몸에 붉은 점이 생기고 열이 나는 증세로 입원을 했습니다. 밀라노에 위치한 폴리클리노코 병원에 내원해 5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당시 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25세의 이 여성은 퇴원했지만 지난 1월 밀라노대와 유럽종양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이 이 여성의 피부조직 샘플 재분석과 코로나19 혈청 결과를 통해 당시 이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탈리아 코로나 0번 환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견된 최초 감염 사례보다 한 달 앞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 코로나 0번 환자를 조사해 감염 경로를 조사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풀 수 있는 이 코로나 0번 환자의 행방이 묘연해 WHO 코로나 기원 조사팀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WHO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 환자의 세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피부과 의사 라파엘레 지아노티 박사가 연락을 취하기 3일 전에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탈리아 코로나 0번 환자는 행적이 묘연하고 그녀를 검사한 의사는 WHO가 연락을 취하기 3일 전에 사망을 했다. 더구나 WHO가 환자를 치료한 폴리클리니코 병원과 연구팀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환자의 진료 기록이나 세부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사관이 도착하기 전 중요 증인들이 하나하나 실종되거나 사망한 상황이라니
마치 미스터리 영화에나 나올 듯한 스토리라서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의문은 또 있습니다. 그동안 친중국 노선을 걷던 WHO가 최근에 이전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올해 3월만 해도 WHO는 우한 실험실 기원설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박쥐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가설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WHO 사무총장이 입장을 확 바꾸어 코로나 기원을 밝히기 위한 2단계 조사 대상에 중국 내 추가 연구, 실험실 감사, 화난 도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중국 우한 및 주변 지역 동물 시장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중국을 조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WHO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중국이 이미 증거인멸을 다 끝낸 거 아니냐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개의 정보기관에 코로나19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석하라고 지시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정보기관은 실험실 유출, 다른 정보기관은 자연 발생설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오자 바이든은 다시 90일간 추가 검사를 지시했고 중국 실험실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압박이 심해지고 WHO 사무총장까지 중국 실험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자 중국 누리꾼들이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 50여만 명은 위챗과 웨이보 등을 통해 연대 서명을 한 뒤 WHO에 국제사회가 아직 조사하지 않은 미군 실험실도 코로나19 기원조사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미국의 포트 데트릭 실험실은 미국의 생물학 무기 연구, 생산으로 유명한 군사기지로 에볼라 같은 치명적 질병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명령으로 폐쇄하면서 의혹에 휩싸인 곳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우리를 조사하려면 미국 너희도 조사를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수선한 시점에도 중국은 여전히 윤리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군의대학 과학자들이 거세한 수컷쥐와 암컷쥐의 피부를 물리적으로 이어붙인 후 수컷쥐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컷쥐를 출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제까지 수컷 포유동물의 임신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수컷 포유동물의 임신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평했지만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는 이번 실험은 프랑켄슈타인적인 과학이며 비윤리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연구가 발표되자 중국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중국의 웨이보에는 자연의 법칙을 위반한 것, 도대체 이런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내용의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윤리도 윤리이지만 중국의 어설픈 기술력 때문에 실수로 인류를 위협할 괴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실제 중국의 백신을 보면 중국의 바이오 기술력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칠레에서는 인구의 30% 이상이 백신을 맞은 상황에서 수천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고 확진자 중에 백신 접종자가 상당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시노백 백신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시노백을 맞고 다수의 사망자도 나온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콩대 연구진이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중국 시노백 백신을 접종 후 항체 형성률을 조사했더니 시노백 백신이 형성하는 항체 수준이 화이자 백신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무리지 백신이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화가 난 태국과 터키는 시노백 접종 의료진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인도네시아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결정했고 말레이시아는 시노백 백신의 추가 수입을 중단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위험한 실험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해야 할 일은 명명백백히 코로나의 기원을 밝히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